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야 건강을 유지가 안 될까요? 첫째, 뭐든지 스트레스더라고 보니까. 음주입니다. 음주. 위협되는 거 밥 먹고 그 자리에 누웠고 운동 안 하고 뭐 술, 담배에서 많이 녹아가고자 했겠느냐 나는 이래 생각해요. 뭐 불규칙한 생활에 뭐 요즘에 가단 식사 같은 거 뭐 그런 거겠죠. 안 움직이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거 텔레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나는 좋게 건강을 해치는 기고. 음식을 갖다가 좀 채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저씨는 말로 안 듣고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그게 문제죠. 첫째 담배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술로 또 절제해야 되고. 짧게 먹고 우리들은 뭐 밥을 위주로 좀 먹고 이런 이제 혈압이 높고 이렇게. 아까 시키는 게 운동을 안 하는 게 그 위협시키는 거죠. 운동을 해야 돼 나이 들수록. 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방금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MBC에서 창사 65주년 기념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사 특집 건강한 노년 내 몸을 지켜라. 이제 시작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원하시는 분은 이제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쭈어보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상체질과 전문의 전수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의의료원 체질면역센터의 전수영 교수입니다. 네, 체질면역학과 교수님이시고 지금 100세 시대 건강 장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100세 시대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선생님. 정말로 우리나라에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예,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네. 그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그 정확한 인구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에 652만 명이었고 작년 2023년에 973만 명이어서 10년 사이에 49%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와, 네네. 예. 그리고 100세 시대에 맞게 100세 이상 어르신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15,006명에서 2020년 21,912명까지 예. 조금씩 증가하다가 22,000명 가까이 되셨어요. 예, 그렇게 100세 증가하다가 2021년에 7,961명으로 전년 대비 64%가량이 줄었습니다.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후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긴 하고요. 예. 그 당시 줄은 이유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예. 어르신들의 수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100세 이상도 굉장히 컨디션이 다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막 굉장히 팔팔하게 사시는 100세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100세 분이 계시죠. 그래서 수명을 조금 다르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서요. 네, 수명에는 이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특정 연도에 그 태어난 출생아가 그 당시의 의료 수준과 사망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생존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평균적인 생존 연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인지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이고요. 예.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유병 기간을 뺀 것으로 유병 기간이라고 하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런 예. 기간들을 빼고 예. 실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마지막 말년 몇 년을 아픈 상태로 보내느냐 이렇게 되겠군요. 말년보다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아픈 거는 이제 젊을 때도 아플 수가 있고 그렇지. 나이 들어서도 아플 수가 예, 있는 예. 모든 통틀어서 고통받는 기간을 예. 뺀 기간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같은 게 제일 좋을 텐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죠,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생명표를 보면 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기대 수명은 매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건강 수명은 2년에 한 번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기대 수명은 이제 통계가 시작된 1970년도에 62.3세였고요. 50년이 지난 2020년에 83.5세로 50년 만에 20년 가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최근 10년간의 기대 수명을 보면 2014년에 81.8세였고요. 네. 매년 조금씩 늘다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네. 전년 대비 0.9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음. 최근 10년간 건강 수명은 2014년에 65.2년이었고요. 점차 감소하다가 2020년에 잠시 증가한 이후 2022년에 다시 2년 전보다 0.5년 감소하였습니다. 예. 2022년에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모두 감소한 원인은 통계청에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코로나19가 2022년에 암, 심장질환에 이어서 사망 원인 3위로 순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면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선생님 우리가 늘 합니다. 입에 달고 사듯이 얘기를 하는데 면역이라는 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죠. 예, 일반적으로 면역이라 생각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방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방어 능력을 이제 정기라고 합니다. 아. 정기가 튼튼하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힘이 강해지고요. 예. 또 병이 들더라도 원래대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무병장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전기를 북돋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전기를 북돋우는 방법이 체질마다 다르다고 해서 저는 사실 한의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성격을 나눌 때 뭐 MBTI로 이렇게 사람 성격을 16가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체질도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 체질,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죠. 저희 사상 체질에서는 이제 사람의 외형이라든지 심성 그리고 생리 병리 특징을 이제 근거로 예.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 체질로 분류를 합니다. 예. 그 인구비를 보면 태음인이 50% 정도로 가장 많고요. 네. 소양인이 한 30%, 소음인 20%, 예. 태양인은 이제 0.1% 정도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예. 또 체질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고요. 한번 정해지면 이후에 다른 체질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타고나는 체질이다. 네, 맞습니다. 예. 타고나는 체질이고요. 예. 또 각 체질마다 생리 병리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병이 있거나 또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이다라는 거를 진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방법들로 진단을 하시나요? 체질 진단을 하는 기준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가 이제 체형 기상이라고 해서요. 그 사람의 이제 체형적 특징을 파악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태음인은 뭐 배가 크다든지, 예. 소민은 뭐 배가 작다든지, 골반이 크다든지 그래요? 이런 체질마다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외형적인 특징을 참고로 하고요. 예. 둘째는 이제 용모사기라 해서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 얼굴 생김새. 예, 얼굴 보시고. 생김새도 체질에 따라서 예.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또 인상이 강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말하는 말투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단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체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질재간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뭐 재주, 잘하는 능력 예. 이런 것도 이제 체질 진단의 한 기준이 될 수가 뭐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지 언어를 잘하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아주 구체적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앞에 나가서 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나서는 거 좋아하는 예, 나서는 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앉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이제 특징들이 사람들마다 틀린 거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병증 약률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나타나는 증상 또 어떤 약을 줬을 때 반응 이런 것까지 이제 모두 감안해서 체질을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먼저 오시면 이제 설문지도 하고요. 예. 또 체형도 간단하게 재고 예. 정확하게 하려면 뭐 한 30분 정도 예. 그렇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저를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느 체질에 속할까요? 예, 얼굴을 봤을 때 예.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양인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태음인이나 소음인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 이렇게 태음인, 소음인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체형을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 그냥 얼핏 보기에는 네. 배가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음인 쪽이 아닐까. 태음인 추정이 쪽이 됩니다.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알려면 이제 나중에 성격이나 뭐 그런 자세한 또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50%에 해당하는 태음인이 제가
체질에 제가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각 체질별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증상을 자주 호소한다, 이런 게 있겠죠.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능은 강한데요. 네. 상대적으로 내부로 수렴하는 기능은 약합니다. 예. 그래서 발산이 과도하게 되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 토하거나 또 자기 침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과도하게 발산되다 보면 아래쪽의 기운이 약해서 다리 힘이 빠져서 오래 서 있거나 걷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체가 좀 강하고 반대로 하체는 조금 약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인가요? 이런 분들은? 네, 그러면서도 외부로 발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항상 이제 에너지가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럼 태음인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태음인은 태양인과는 이제 이 생리가 반대입니다. 예, 예. 외부로 발산하는 힘은 약하고요. 예. 안으로 이제 모아들이는 그런 이제 수렴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내향적이고 몸 자체가 몸 수렴을 자체가. 잘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이제 에너지가 조금 모이는, 그래서 예. 이제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예. 또 발산하는 이제 기능은 폐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폐가 예. 약하기 때문에 예. 뭐 잔기침을 한다거나 뭐 코 비염이 좀 자주 재발한다거나 아, 또 체격에 비해서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예. 좀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예.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네.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저를 꿰뚫고 계신 것처럼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정말로 태음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소양인은 그러면 아까 텐션 굉장히 높은 연예인 같은 그런 분들, 나석이 조금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소양에는 이제 몸이 찬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몸에 열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예. 또 기온이 위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기가 많거나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과도하게 되면 네. 이제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플 수가 있고 예. 또 가슴이 항상 답답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아래로 기운이 잘 내려가지 않으면 변비가 오거나 또 소변이 시원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음인 분들, 좀 작고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조금 조용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평소 생활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증상들을 자주 호소하시죠? 이제 소음인은 이제 비위 기능이 약하고요. 예. 또 체력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평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예. 뭘 잘못 먹었을 때 복통 설사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음식을 좀 이렇게 천천히 깨작깨작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식사도 좀 천천히 하신 분들이 많고요. 예. 또 많이 먹으면 이렇게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조금 소식하는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이런 분들한테는 좀 팍팍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이제 예, 먹는 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 소음인은 조금 천천히 드시는 경향이 예. 있고 또 태음인은 조금 빨리 드시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체질에 맞게끔 자기가 이제 알아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무병장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렇게 체질 진단을 쭉 하신 다음에 태음인이신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침도 주실 수 있고 뜸도 주실 수 있고 한약도 주실 수 있는데 어떤 치료들을 해주시나요? 체질마다 기능이 강한 장부도 있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약한 장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의 차이가 크게 되면 이제 질병이 오는 것이고요. 아. 그 차이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예. 병이 생겼을 때도 회복하는 네.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간대폐소라고 하는데요. 예. 간이 크다는 건 이제 간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 강하다는 뜻이고요. 예. 일단 폐소는 이제 폐가 작다, 예. 즉 이제 폐 기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염이 거기서 나오는가요? 폐가 작아서? 폐가 작다는 폐 기능이 약하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태음인이 이제 몸에 열이 생기는 경우에 기관지가 건조해지거나 또 피부 쪽에 이제 그런 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또 코가 이제 예민해서 네. 그런 반응이 이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꽃가루가 날리거나 황사가 있을 때 아. 코가 예민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독 요 계절에 코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이 태음인 중에 태음인. 열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폐소라서 그렇다 치면 간대인 경우에는 그럼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대. 간대라는 것은 예. 간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몸에 이제 수름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예. 뭐 음식을 많이 먹거나 예. 또 안에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이 보통 이제 간열이라고 그러는데 간열이 있으면 열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눈이 건조하다거나 예. 얼굴에 있는 이런 구멍들 있죠. 예. 코, 목, 네. 귀 이런 데 이제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아하. 또 심하면 이제 뭐 어지럽거나 두통 같은 예.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마치 쪽집게처럼 이렇게 탁탁 집어내시겠네요. 이제 보면. 상부의 열로 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런 걸로 평소에 이제 힘들어 하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장부가 이제 이제 폐이기 때문에 폐 기능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요. 예. 또 평소에 이제 그 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침 치료를 해드리고요. 침 치료도 받고. 또 태음인에게 유리한 음식을 이제 권해드리기도 하고, 예. 또 운동법을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네. 또 체질마다 그 이렇게 감정 조절하는 방법들이 조금 틀립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이랬어. 예, 맞습니다. 이런 거. 네. 예, 판단할 때 다른 사람 뭐 이런 의견보다는 자신의 이제 경험 위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제가 그래요. 또 자기의 그 소견을 이렇게 좀 집착하는 경향도 있으시고요. 또 뭔가 조금 이렇게 탐을 내는, 욕심을 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자기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외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 좀 외부의 일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도록 저희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정요법이라는 게 예, 그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평소에 이런 경향이 있으시죠? 그거는 조금 고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성정을 관리를 잘해야 예. 그래서 이제 감정 변화가 적어지고요. 그렇죠. 또 감정 변화가 큰 경우는 이제 우리 병에 걸린 것처럼 몸의 장부에 예. 기능에 이상을 주기 때문에 예. 감정 조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고집 부리지 마세요로 들려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 예. 태음인의 특징, 자기 경험 이렇게 자기 경험 위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마치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고쳐야 나중에 무병장수한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제 감정 변화가 적을 거다. 예. 예, 결국 이제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 조금 듣기 좋게끔 조금 돌려서 저희들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태음인은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태양인부터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0.1% 태양인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예, 태양인도 역시 이제 약한 장기를 도와주는 그런 한약이라든지 침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네. 약한 장기는 이제 태양인에 있어서는 간 기능이 되겠죠. 예. 간 기능을 도와주는 방향의 그런 치료를 하고요. 예. 또 소양인 같은 경우 이제 신 기능이 약합니다. 신 기능이 약해요. 예, 우리 보통 말하는 콩팥. 신장 기능이 약하기 배설 때문에 기능.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기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예. 그런 약제와 침치료, 약제와 그다음에 침치료. 앞에 이야기됐던 음식, 예. 운동 이런 감정 조절 같은 것도 이야기해드립니다. 예. 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위가 비위 기능이 약하죠. 예. 그러니까 약한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모든 치료가 비위가 약하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군요. 그렇죠. 떨어져 예. 있는 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선생님께서 4가지 체질에 따라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일반 부산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배는 아예 안 하고 술은 모임이나 이제 토요일 일요일 때 간단히 한두 잔 마셔요. 360을 운동 계속하고. 기본적으로 운동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기름진 거 많이 안 먹고 최대한 채식을 좀 합니다. 체질적으로 타고난 그 기본 체질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 외에는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지. 뭐 술 많이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그 섭생을 잘해야 되겠지. 유난 운동, 그다음에 또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 이래가지고 지금 3-4년 동안 감기암 안 걸렸어요. 음식도 과식 안 하고 뭐 되도록 집에서 누워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매일 운동하고 그다음에 삼시세 때 꼬박꼬박 제때제때 먹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아파트 사는데 동네에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근처 돌아요.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아프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몇 끼 안 먹는다든지 음식을 잘 골라야 먹는다든지 잠도 그 시간에 좀 자기가 맞춰가 자야 되고 뭐. 음식 잘 골고루 잘 챙겨 먹고 활동성 있게 하고 예.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게 예. 그게 또 장수 비결이고 화를 좀 안 내는 방향으로 하고 자기 취미생활로 뭐든지 조그마한 게라도 자기 취미생활이 있으면 취미생활로 하고 해야 뭐든 잡념이 좀 적어지고 취미생활 안 하고 그냥 무료하게 운동만 한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컨트롤이 안 돼. 운동만 한다 가지고 자기 취미생활도 곁들여서 하면 참 좋아요. 네, 인터뷰 응해주신 어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에는 거의 정답이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선생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요 얘기는 맞고 요 얘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거의 어르신분 하신 이야기가 뭐 거의 정답처럼 들립니다. 예.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예. 많이 하면 할수록 뭐 몸에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기 몸에 맞게끔 네.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태음인 같은 분들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저희들이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네. 조금 걸으시는 게 충분히 걷는 이런 운동이 필요한 반면에 예. 또 소민들은 땀을 내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땀 내는 운동보다는 이제 네.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기분 전환을 할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요? 또 보통 이제 제일 기본적인 운동이 이제 걷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네. 걷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미만으로 하루에 한 2번 정도 네.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게 좋고요. 예. 또 걸을 때도 이제 아주 힘들게 열심히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보다는 파워워킹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있잖아요. 이제 몸에 에너지 소모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예. 어르신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예.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 네. 뭐 그 정도 강도로 이제 천천히 걸으시고 예. 또 약간 지거면 조금 빨리 걷다가 조금 쉬었다 걷거나 예. 이런 반복 운동을 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예. 태음이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 네,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소음이는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가 좋다. 기분 전환식으로 운동하시는 거. 소양인들, 텐션 좋으신 분들, 소양인들은 어떤 운동 권하세요, 선생님? 소양인은 이제 주로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걷기, 달리기, 네. 뭐 자전거 이런 운동이 좋긴 한데요. 스쿼트, 등산 이런 거 좋겠네요. 예, 하체를 많이 쓰는 운동이 좋은데 아까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소양인은 이제 효율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효과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좀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힘드시겠지만 조금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예. 많이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다리를 쓰는 예. 그런 운동을 이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지금 인터뷰하신 어르신들이 보통은 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생님. 고혈압이나 네.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네. 다른 약들을 드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 만성적인 이렇게 대사증후군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께서는 처방을 조금 다르게 하시나요? 그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도 중요하고요. 예. 또 그 못지않게 이제 평소 운동, 뭐 아까 말씀드린 감정 네. 조절, 예. 또 이제 식사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심신을 관리하는 네. 이런 한방에서는 조양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뭐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은 이제 주로 태음인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 이런 경우 이제 증상을 잘 살펴서 태음인이 이제 그 나타나는 증상이 어느 병증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예. 해서 거기 맞는 가장 효과적인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약들을 이제 권하고요. 또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식을 하지 않도록 네. 또 폭식이나 이제 야식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주의를 좀 드리는데요. 예. 특히 매운 음식들이 이제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 마늘, 생강, 고추 예.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매운 음식들은 조금 멀리하게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맛의 음식들은 식욕을 돋군다. 예, 돋구기 때문에 이제 예. 특히 태음인이 이제 그런 열성 음식을 드시게 되면 네. 식욕도 돋구지만 내부에 예. 열을 또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간열이 생겨서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위로 열이 오르고 피부가 붉어지고 예. 이런 이제 나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피하게끔 맵고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태음인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식하는 게 좋아요. 단 거 줄이세요. 뭐 짜게 먹지 마세요. 방금 매운 것도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음식들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게 선생님 있나요? 한의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음식은 보통 이제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네. 뭐 몸에 병이 있어서 약을 드시거나 네. 뭐 몸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체질별로 해로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그래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맛이 담백하고 네. 지방질이 적은 뭐 해산물이나 채소류 네. 이런 음식들이 적합하고요. 예. 반대로 이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예. 또 서양인도 비슷합니다.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성질이 이제 서늘한 뭐 해산물이라든지 네. 채소류가 좋고요. 예. 또 고기는 이제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같이 조금 서늘한 성질을 가진 그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양인이시니까 조금 서늘한 네, 성질의 서늘한 음식을.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네. 이제 소양한테는 이제 해로운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설이 잘 되는 음식이 좋고요. 네. 또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좋은데 예. 저희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음식이 무, 버섯, 콩나물 요 세 가지입니다. 예. 요 세 가지 음식이 이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예. 우리 몸의 노폐물을 잘 배설해내는 예. 그런 특징들이 있는 음식들이고요. 어쩐지 제가 잘 안 먹는 음식들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많은 음식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부가 되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도 한 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소민은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예. 이제 소화가 쉬운 따뜻한 음식 위주로 이제 권하고요. 예. 뭐 냉면이나 돼지고기 같은 성질이 찬 식품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더 네. 좋습니다. 그러네요. 음식은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선생님 보약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녹용, 황기, 뭐 인삼, 십전대보탕 이런 것들은 아무나 다 그냥 드셔도 되는 것들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는 그런 약들 있죠. 보약. 예. 보약은 이제 아무나 힘이 들 때, 피곤할 때 먹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예. 실제로 그런 걸 이제 구입해서 이제 드시다 보면 몸에 이제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서 네. 다시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기혈을 막 보호하는 그런 약들도 네. 저희가 보기에 이제 체질이 맞게끔 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한 장부의 기능을 도와주는 네. 그런 방법을 써야 아주 네. 효과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녹용, 황기, 인삼은 아무나 드시는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녹용은 저희 체질과에서는 이제 태음인이 몸이 허약할 때 쓰는 보약입니다. 예. 그래서 태음인한테 가장 좋고요. 예. 또 소음인한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소양인처럼 이제 활동적인 분들한테 녹용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비싼 녹용을 드셨을 때, 나는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소양인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양인이라고 판단되는 분들한테는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예. 인삼도 아무나 드시는 거 아니라면서요? 예, 요즘 인삼이 이제 면역력이 좋다고 이제 전 국민적으로 많이 드시는데,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민, 20% 정도 되는 소민한테는 적합한 음식이긴 한데, 네. 다른 체질이 드셨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는 예. 또 나쁜 반응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음인이 이제 인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예. 또 열이 생겨서 눈이 침침해지고 앞에 그래요? 말씀드린 예. 열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소양인은 이제 피부가 가렵다거나 이런 피부에 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거나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인삼은 소민 말고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약은 모든 사람에게 보약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체질에 맞게 드셔야 이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양생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태을진인 칠근문이라는 게 있네요, 선생님.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예, 동의보감의 이제 양생법 중에 태을진인 칠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를 위해서 이제 삼가해야 될 그 수칙을 7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건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말을 적게 하라. 두 번째는 지나친 성생활을 주의하라. 세 번째 담백한 음식을 먹어라. 네 번째 침을 삼켜라. 다섯 번째 지나친 화냄을 경계하라. 또 여섯 번째는 이제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일곱 번째 이제 불필요한 생각을 줄여라.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다 당연한 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실천이 중요하겠죠. 저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에너지가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빠진다.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그 때문에 이제 감정 변화가 생길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쓸데없이 것 말 같습니다.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성생활은 지나친 성생활이겠죠. 그렇죠. 지나친 성생활이고요.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젊을 때와 또 나이 드셨을 때하고 좀 횟수가 좀 차이가 나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옛날처럼 옛날 생각하고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 침을 삼켜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침은 이제 그 소화액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입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작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침이 적어져서 소화가 입에서 일어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운 침을 함부로 뱉는 것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이 얘기는 고맙긴 한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제가 생각하는 그 맛있는 음식 아니죠. 그렇죠. 이제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왜냐하면 이제 아까 소식 이야기 하셨는데요. 너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제한하다 보면 영양이 불균형해질 수도 있고요. 삶에 낙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때때로는 조금 자극이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이제 식욕을 조금 생기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팅데이 이런 거 해서 한 번씩 풀어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태을진인은 찾아보니까 이게 신선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데 신선들은 이런 7가지를 주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나 봅니다. 자, 태을진인 7근문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한의학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무병장수의 방법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상체질과 전수형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